성인 발걸음으로 약 8분 정도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산책로에서 죽순 채집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리죠. 실종된 아이의 이름은 오신이 유키로 5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사라졌다고 추정이 되는 지점은 호수 옆인 바로 이곳이었죠. 이 실종 사건은 특이하게도 아이가 사라진 지점이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유키의 냄새를 쫓던 경찰견의 수색이 종료되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총 5마리의 경찰견이 전부 이곳에서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즉 이곳에서 유키의 냄새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이었죠. 마치 유키가 하늘로 솟은 것처럼 말입니다. 2005년 4월 29일 다카마스시에 살던 직장인 엄마 마사요 씨는 초등학교 3학년의 첫째 딸 그리고 5살의 둘째 유키를 데리고 카가와현 사카이대에서 열린 죽순 채집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유키의 가족을 포함해 20가족이 참가하였고 자원봉사자 6명이 더해져 약 60여 명이 단체로 죽순 채집을 진행하였죠. 그리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정해진 지역에서 가족 단위로 자유롭게 죽순을 캐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죽순 채집 행사의 코스는 이곳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곳의 산책로는 이랬습니다. 광장에서 성인 발걸음으로 약 1분 정도 걸으면 정자가 하나 나오고 약 2분 정도 걸으면 대나무 숲이 나오기 시작하며 잠시 뒤 호수가 보이게 됩니다. 호수 쪽으로 걸어가면 벤치가 하나 있고 그곳에서 약 3분가량 걸으면 다시 만남의 광장으로 나오게 되죠. 이 짧다면 짧은 산책로에서 가족 단위로 자유롭게 죽순을 캐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대나무 숲이 자리하는 이곳이었고 1시부터 시작해 2시에는 이곳의 정자에 참여한 가족들이 전부 모이기로 하였죠. 이리저리 신나게 죽순을 채집하던 어머니와 아이들은 오후 1시 30분쯤 대나무가 적은 이 지점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죽순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죽순을 채집하러 들어갔고 이때 유키는 다른 죽순을 찾아오겠다고 말한 후 다시 대나무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대나무 숲은 정말 코앞이었고 대나무 숲에는 다른 가족들이 많았기에 어머니는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유키를 보내주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이 유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유키가 사라졌다고는 생각지도 못한 어머니는 2시가 다 되어가자 집합 장소로 가기 위해 아이들을 부르게 됩니다. 첫째 아이는 금방 어머니 곁으로 왔으나 유키는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죠. 살짝 걱정이 된 어머니는 대나무 숲 근처를 찾아보게 됩니다. 큰 소리로 유키를 불러보지만 유키의 흔적은 발견이 되지 않았고 집합 시간에 맞춰 정자에 가보았으나 그곳에도 유키는 없었습니다. 하여 어머니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60여 명의 참가자들이 유키를 찾기 시작하죠. 유키는 당시 분홍색의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있었기에 금방 발견이 될 줄 알았으나 1시간가량 진행된 수색에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유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행사 관계자가 오후 3시경에 경찰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3시 45분경 경찰이 도착해 유키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지 조사를 함과 동시에 수색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오후 5시경에는 현지 소방대원들도 도착을 하고 경찰견까지 동원되어 약 100여 명이 이때를 수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녁 9시까지 진행된 수색에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유키를 찾는 수색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방의 숲을 이잡듯이 뒤졌으며 혹시 호수에 빠지진 않았을까 하여 이 넓은 호수의 물을 바닥까지 전부 빼보기도 하였죠. 그러나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고 지금까지 알아낸 단서는 목격자 정보 2가지 뿐이었습니다. 대나무 숲 가장자리에 벤치가 있는 곳에서 여중생 한 명이 유키와 마주쳤었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과 집합 시간인 오후 2시가 되기 전 오후 1시 45분쯤 먼저 정자와 있던 한 남성이 호수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유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갔다는 걸 보았다는 것이었죠. 이 목격자 증언에 따라 추정한 동서는 이곳에서 어머니와 헤어져 대나무 숲으로 들어와 여중생을 만났고 1시 45분까지는 대나무 숲 안에 있었으나 그 후로 만남의 광장 쪽으로 걸어간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색 도중 특이점이 발생합니다. 목격자 증언대로라면 수색 중 동원한 경찰견이 광장 쪽을 향하는 게 맞으나 유키의 냄새를 쫓던 경찰견 한 마리가 여중생과 대화를 나눴다는 산책로에서 조금 벗어난 이곳에서 멈춰섭니다. 아무리 가자고 해도 경찰견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그곳을 조사해보지만 그곳에서도 유키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죠. 그런데 다음날 수색에 투입했던 4마리의 경찰견들 또한 이 지점에서 전부 다 멈춰버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경찰견 5마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곳에서 아이의 냄새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유키는 1시 45분경 광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목격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2시가 되기 전인 추정 1시 50분에서 55분 사이 큰 소리로 유키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2시에는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사정을 말한 후 사람들과 함께 대나무 숲 일대를 수색하죠. 그런데 경찰견들은 이곳에서 유키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1시 45분에 광장 쪽으로 향하는 길에서 유키가 목격되었다는 목격자 정보가 틀리지 않았다면 어떤 틈을
틈을 타 유키가 이곳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왜 냄새가 여기에서 끊겼냐는 것이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 납치범이 유키를 들거나 가방에 넣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납치라면 유키를 들고 빠른 시간 내에 그곳을 빠져나가야 했는데 그곳이 숲이라는 점 때문에 차량도 들어올 수가 없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키의 몸값을 요구하는 어떠한 전화도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며 이렇게 말했죠. 그 방송에 나온 전문가가 말하길 경찰견들은 땅과 신발에 마찰 냄새를 맡아 추적을 하는데 만약 추적 대상이 누군가에게 들어 올려지거나 한다면 거기서 추적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냄새가 사라지고 전환된 냄새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 내용도 보여주죠. 아이가 A에서 B까지 이동을 하고 B에서 누군가가 아이를 들어 C 지점까지 옮긴 후 경찰견이 추적을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경찰견은 훌륭하게 C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죠. 즉 누군가가 유키를 들어 납치했다고 하더라도 경찰견들의 추적이 여기서 멈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견이 한 마리도 아닌 5마리가 전부 여기에서 추적을 중지한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키가 마치 하늘로 솟아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헬기로 유키를 들어올리지 않는 이상 생길 수 없는 일이었죠. 하여 이런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혹시 대형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잡아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이를 잡아갈 만한 맹금류의 둥지도 없었다고 하죠. 연휴를 맞아 사람이 많았던 자연체험지에서 사라지게 된 유키. 유키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곳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며 이 사건에 숨어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라고 영상을 끝내고 싶었지만 이 사건을 조사하며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납치범이 들어 옮겼다면 경찰견이 확실하게 냄새를 쫓을 수 있는 것이 맞냐는 것이었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다수의 마찰 냄새가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키가 사라진 곳은 죽순 채집 행사가 열렸던 지점이었고 죽순을 산책로에서 채집하지는 않으니 해당 장소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찰 냄새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냄새가 남아있는 곳에서 유키의 냄새가 끊어진 후 납치범의 냄새만을 찾아 경찰견이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경찰견들이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미스터리한 실종이 아닌 오히려 납치 사건임을 알려주는 단서처럼 보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유키의 마찰 냄새가 끊겼다. 그것을 근거로 납치범이 아이를 들고 갔거나 가방에 넣어 데려갔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장소에 다수의 마찰 냄새 때문에 경찰견들이 더는 추적을 하지 못하고 중지했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였죠. 그리고 이 생각이 더 끌렸던 이유는 경찰견들이 멈췄다는 내용, 마찰 냄새, 경찰견 전문가 등 이 사건의 경찰견을 다룬 내용의 방송이 전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송을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죠. 어떤 이유로 그 방송이 전부 삭제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방송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도록 삭제하진 않았을 거란 생각입니다. 근처에 캠핑장도 있는 산책로인 만큼 범인이 큰 배낭을 짊어지고 있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납치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차량이 들어오기 힘든 숲이라고는 하나 산책로 자체가 큰 편이 아니었고 숲을 가로지른다면 충분히 도로까지 갈 수 있는 산책로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유키가 그곳에서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